안녕하십니까. 참태 작가입니다. 일단 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가 현재 그 경남매일신문 혹시 그 경남매일신문 김현식 동일신 중에 혹시 아는 언론사 있습니까? 제가 현재는 이 경남매일신문 사회에서 기자를 하고 있고 전에 진지해진 경남동일신문 기자 이 친구처럼 이제 카카오 브런치 작가도 하고 있고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고 신작선물 그다음에 이제 공간과 불안의 극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다음.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생각할 때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사람은 좀 아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뭔가 좀 되게 처음에 제가 좀 글을 썼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공무원 시험을 되게 예전에 30대 때 되게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은 되게 기대했던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시험 장에서 마지막에 5분을 남겨두고 2개 정도가 틀린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고민해서 이거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잘못 작성한 게 있으니까 만약에 답지를 이렇게 생각해요. 답지를 한 개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제출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꿔달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자마자 기존 답지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빨리 적었죠. 빨리 적었는데 이제 진짜 빨리 적으니까 마지막 한 2분 남겨놓고 한 과목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충분하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막판에 그분께서 이제 보니까 시간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2분을 남겨놨는데 시간이 2분 더 빠른 거를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제가 근데 처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처음에 시기 2분. 근데 제가 마지막에 답지 바꿀 때 한 번 더 말을 해줬어요. 근데 하여튼 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상황을 글로 이제 적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을 이제 그냥 글로써 적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는 저한테는 되게 뭔가 좀 충격이었나 봐요.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시험인데 그때 사람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을 적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게 그냥 좀 진솔하게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었습니다. 일단 패스. 네. 그럴까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계속 쓰는 거는 진짜 이런 요소가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댓글 단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는데 댓글을 처음엔 자기가 블로그에 혼자서 글을 쓰다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이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글을 계속 쓸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았던 그런 이 각박한 사회에서 그런 거를 글로 썼을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줬을 때 감정이입돼서 읽게 됐다, 필력이 좋으신 것 같다, 공감이 된다, 지금은 멍한데 위에 다가올 후폭풍 어떻게 하냐면서 저도 그런 심정을 느껴봤다, 그러면서 좀 위로도 해주거든요. 이게 힘들었던 과정이었고 그건 지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한번 받으면 되게 힘이 많이 되고 그 다음 해서 또 다른 분도 이제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어찌어찌 검색해서 이런 글을 읽어댔는데 계속 반복해서 읽었다. 자기도 공시생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읽었다. 시험장의 중압감과 절박감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글만 읽어도 이분이 얼마나 공감을 해주고 진심으로 좀 위로해주고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입장에서도 뭔가 좀 그런 목적 자체가 약간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썼을 때 자신이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만약 이런 댓글과 공감을 받았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글 쓰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치유가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그래서 이제 글을 썼을 때, 예, 글을 썼을 때, 이제, 한 2시간 만에 이거 브런치에서 조회수가 한 93,000까지 올라갔었던, 그게 메인에 노출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인데, 공황과 불안이라는 극복이라는 책을, 이 책은 이제 공황장애가 있었던 거를 그냥 제가, 예, 있었던 경험으로 이제 쓴 그런 글인데, 이제 글을 쓰는 목적이 아까 이제 그런 뭐 치유의 과정,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좀 돈이 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제가 백수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한 게 38살 때부터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했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백수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붕하고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 예스24라는 회사에서 파워 블로그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정이 돼서 한 달에 뭐 5만 원씩 계속 한 2년 정도 계속 그렇게 소소하지만 그렇게 받았고, 또 이게 서평 같은 거 그런 이벤트 했을 때 한 개 당첨되면 3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저도 경남 도민일보의 시민 기자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계속 글을 적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분들이 와서 그걸 봐요. 그래서 되게 글 내용이 좋은 것 같다. 혹시 우리 회사에 좀 연재를 해줄 생각 없나? 이런 식으로 제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도 알겠다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글 리뷰, 이게 영화나, 책 리뷰 같은 거 했을 때 한 개당 10만원씩 받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때 당시에 글로써,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글쓰기의 또 하나 목적이 뭐냐면,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과거에는 이게 약간 매스미디어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큰 매체에서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 세월이 많이 달라져서, 소셜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각 개인이 저처럼 블로그를 하거나, SNS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다 개인의 창작물이고 개인의 저작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 어찌됐든 간에 돈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에 맞춰서 좀 그런 활동들을 하면 나중에 그게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글을 쓰면서 자기가 어쨌든 자기 자신을 좀 알리는 거고요. 나는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이 뭐다, 이걸 자기 스스로 이제 글 쓰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루에 한 개씩 정도 계속 포스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성장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좀 되게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자기가 뭐 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지나도. 근데 계속 글로써 자기의 어떤 기록을 남기다 보면 이게 좀 축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내 인생도, 삶도 좀 누적이 되는 것처럼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었고. 다음. 제가 이때 글을 쓰고 나서, 책을 쓰고 나서 또 책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이 나도 법륜스님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제가 정했어요. 가제로 정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투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공황과 불안의 극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에 뭐 제안 주신 점 감사한데, 살펴봤는데 글쓰기 수준도 상당하고 잔잔한 에세이도 잘 읽었지만 이게 뭐 어떻게 상품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반려한다, 이런 내용으로
메일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나는 백수였고 뭐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명함도 없었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아무리 뭐 에세이를 잘 써도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책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다음 이거는 좀 맥락이 없긴 한데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참새 인문학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 이게 제가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그때 블로그만 한 게 아니었고 이런 방송도 이제 시작을 했었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 구독자가 그래도 480만 원 지금 좀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 책 낸 이후로 이야기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전에도 강연했을 때는 그 전에 이제 공황과 불안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 블로그 글 적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강의를 했었어요. 문화센터에 인문학 강의.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수평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조금씩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지속이 되면 되는데 그게 제가 좀 그때 당시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경제적인 이게 제 느낌을 그냥 그대로 블로그에 적는단 말이에요. 저는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다. 언젠가부터 마이너스 인생이다. 이랬는데 이게 진짜로 잔액이 없어서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작가나 뭐 글을 쓰는 작가나 아니면 강사나 이런 게 되고 싶었는데 원래 근데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관련이 있는 직종을 찾자.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 거제에서 기자를 뽑는다는 그걸 봤어요. 공고를 보고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저 말고 면접을 다른 분들도 봤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나 싶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도민일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게 글 이렇게 기고하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런 걸 좀 높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 시험에도 어쨌든 합격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근데 처음에 갔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2018년도에도 38살인데 거기에 언론사 문화가 되게 수직적인 거예요. 일을 못하면 막 욕을 하시고 되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취를 처음 한 거거든요. 자취를 해서 방을 1년을 계약했는데 어떻게 좀 그 주인이 1년 그 동안에는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나가면 그게 방값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여기서 이제 좀 물러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서 막 욕을 들어도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또 이렇게 막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8살의 신입 기자인데 이렇게 욕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갈굼을 당했다. 그런 말도 적었고 한 번은 이제 그 시의회에 가서 이제 뭐 시장님 말하는 거 받아 적어야 되는데 노트북 충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엄청 뭐라 하는 거야. 완전 그래서 그때도 엄청 서러웠었고 내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런 고압적인 분위기에 처음에 가서 직장생활도 많이 안 해봤는데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또 이제 계속해서 저는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자기들이 일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당연히 이걸 생각을 해봐라. 이거 당연히 말 안 해도 내가 어떻게 뭐 담당자한테 전화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뭐 경찰한테 물어봐서라도 네가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게 수습
때는 엄청 막 힘들게 빡시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되게 힘들었다. 예. 그래서 다음. 예, 하여튼 뭐 이런 거, 예, 아까 얘기했었죠. 다음. 예. 그렇죠. 그때 또 이제 한 가지 또 힘들었던 게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기자 생활 하면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 유튜브나 이런 거 잘 되면 그 회사도 안 다닐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너무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고 방송도 못 하겠고 뭐 이렇게 해서 아침 7시 알람 소리 깨서 하루를 시작하고 빡시게 일하고 퇴근을 7시 30분 이후에 하면은 저녁에 밥도 못 먹고 7시 반에 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뭐 대본도 들고 앉아봤는데 너무 피곤해서 결국에는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뭐 하여튼 내 전화를 유일하게 잘 받아주던 그녀도 어느 날 갑자기 힘하고 그때 당시 좀 썸녀가 있었는데 그분도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가지고 예, 처음엔 되게 힘들었다. 예, 그 다음. 근데 이제 이게 한 2달 정도 하니까 살짝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기자 생활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되게 좋은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거제하고 통영하고 고성 이쪽을 맡았는데 통영에 가니까 이게 뭐고 시장하고 막 이렇게 도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배도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섬도 이렇게 다니고 취재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그런 경험 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많은 욕을 들었지만 조금씩 감을 잡고 이제 하루에 기사 막 3-4개씩 소화하고 가끔씩 뭐 독종을 썼다. 독종이란 거는 저만 쓰는 기사, 다른 언론사에는 없고 저만 쓰는 이런 기사도 쓰면서 조금씩 인정을 약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달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그 글을 다른 신입 기자들하고 다르게 좀 글을 많이 써왔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력을 쌓고 저는 이제 더 좋은 신문사로 가야 되겠다.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그 언론사에서 제가 썼던 기사 중에 좀 되게 좋았던 그런 기사들이 이 거제시 고현옥 포관 택시 승객이 현역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지도까지 캡처해가지고 이제 이 위쪽으로 이게 알죠 네이버 지도 이 위쪽으로 가면은 되게 가깝고 이렇게 위쪽 가면 되게 먼데 멀리 가는 게 요금이 더 싼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것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할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 쪽은 면이고 밑에 쪽은 시가지라서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제가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어요. 신입 기자가. 저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인정하고 한번 되게 이슈가 된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 이것도 사실 기사는 그 사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은 이거를 진짜 고생해서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낸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 블랙아이스라고 알죠? 그 도로가 얼어가지고 차가 막 이렇게 미끄러지고 뭐 이런 사고 나고 이런 현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게 원인이 됐고 어디 구간에서 원인이 됐고 그걸 다 모르고 있었을 때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딱 이 구간에서 블랙아이스가 엄청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뒤에 차 막히는 거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일면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엄청 욕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기사도 다 쓰고 사진도 이렇게 다 이런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좀 좋은 데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 간 데가 진주였고, 진주도 제가 한 2년 좀 정도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제가 거기 시청 출입 기자가 됐거든요. 그게,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하는 기자한테 시청 출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되게 편하게 생활했어요. 너무 좋게 거기서 좀 가면 있는 공무원들이 막 커피도 타주고 근데 기자실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정체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집에 또 이제 김해, 창원 이런 쪽에 좀 원래 집이 창원이라서 오고 싶은 거예요. 진주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회사에 도전을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연봉이 3,300이었어요. 3,300이었고 이게 수습 기간 뭐 3,100만 원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이 연봉을 받았을 때 너무 좀 감개무량하다 해야 되나? 왜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연봉을 받게 된 이런 계기, 이런 상황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제가 글쓰기로 어쨌든 돈을 버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쓰기에 좀 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좀 뭐 회사를 옮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게 피독이라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이 BTS의 메인 프로듀서인데 그냥 이렇게 피독 네이버 통합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톡만 한 개만 보내도 이거를 바로 알아듣고 기사를 써야 돼. 그게 무슨 기사를 쓰냐 이렇게만 보냈는데 그러면 찾아봐요. 저도 그 피독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피독이 다른 기사들 보면 제일 끝에 뭐 피독이 어디 창원 출신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역 기자이기 때문에 피독이 창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 지역에 맞게끔 다시 기사를 리라이팅해서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설 한 개 써서 올리셔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요. 근데 보시면 시간이 오후 3시거든요. 근데 마감 시간이 보통 한 5시쯤 되는데 그럼 한 2시간 정도 만에 사설을 한 개 써야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때 빵꾸가 날 경우가 있어요. 원래 정해진 때 이제 칼럼을 한 개 써야 되는데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급하게 또 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한 3시 15분인데 4시 반까지 쓴다고 했으니까 거의 1시간 한 20분 만에 A4 한 바닥이 넘는 그런 글을 후딱후딱 적어낼 수 있을 만큼 되게 익숙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그게 제가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를 위한 그런 글이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위한 글쓰기 쓰고 싶은데 저도 이제 저를 위한 어떤 그런 글쓰기 이거를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이제 블로그에 글 쓰던 그런 시절이 되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 콘텐츠로 계속 글을 쓰는 거 그러면은 진짜 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돈이 되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도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나요? 일단 오늘 그냥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